안녕하세요. 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어머니 어딘지 알아주시겠어요? 인사부터 해요. 폭삭 소마스네 여기까지 오잖아요. 알아주구나. 아니 이런 리스트 안 보세요? 폭삭 소마스가? 네. 제 뒤에 네. 어딘지 아시겠죠? 네. 일이 뭘까요? 여기가 그만한 것 같고 여기 바닷가에 네, 아침에 저희가 한 11시쯤에 도착해서 동강 둘러보고 여기 둘러보고 저 이순신 그 불멸의 이순신 둘러보고 경포까지 해서 오전에 싹 돌고 왔습니다. 야, 제주도보다 진짜 예쁜 데 많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멋있어서 아침에 자료를 이거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저는. 진짜 대한민국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데가 그 지역마다 다 있다는 거. 특히나 제가 최근에 그 로컬 쪽 이야기하시는 그 노정민 교수님 이야기하시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모래 해변이 긴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다른 특히나 요 요쪽이 몇십 킬로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모래밭이 있는 지역이 있다고. 물론 중간중간에 약간 풀어지기도 하겠지만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만한 어마어마한 어떤 지역이라고 하시면서 엄청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마을호텔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오긴 했는데 저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어촌 연구와는 조금 다른 도시형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도시형에 대한 어떤 색깔도 중요하지만 제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2006년 12월 5일에 제주도 다 와보셨죠? 네. 서귀포까지 와보신 분. 예. 역시 여기를 못 셰프인 것 같아요. 제가 서귀포 출신입니다. 좀 아시는 이준석 미술관이 있는 이준석 거리에서 자치기하면서 자랐고, 제가 국민학생 때까지만 해도 거기서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우리 저희 운전수사의 말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버스나 이런 건 아니고 물건 나르는.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이준석 거리 바로 위가 이제 말 스테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말 타고 다니고 막 그랬었던 지역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교통이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전국을 다니는데 이렇게 강연도 하고 너무 좋은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제가 2006년 12월 5일날 그 서귀포에서 갤러리 문을 열고 대한공간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문화기획을 하게 됩니다. 저는 참고로 건축 전공입니다. 건축 전공인데 왜 갑자기 문화기획, 예술기획을 하느냐? 저는 여기 계신 주민분들도 그거를 좀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희가 도시를 바라볼 때 이게 예쁜지 안 예쁜지 사실 구분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이거 완전 예쁘다고 하고 어떤 분은 그런데 뭐 이럴 수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름다움에 대한 눈을 가지려야만 우리 동네가 예뻐집니다. 안 그러고 막 이상한 건물 지어서 돈 들여서 지어놨는데 동네에 안 예뻐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그 시점에서 그 관점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예를 들어서 군 아니면 전라북도 이런 데서 건물 하나 짓겠다는데 이거 예쁘게 지어지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돈 들어서 지어준다고 너무 고마워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동네에 예쁜 건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 깨는 건물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그 2006년부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문화 개입하다가 뭐 여기 은선남 센터라기처럼 그 제주도의 초대 제주도 초대 그 도시재 센터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또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건축전공을 해서 막 그 공간에 대한 컨설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재단 이사장까지 하고 지금은 다시 민간으로 돌아와서 기획한 게 이겁니다. 자, 마을호텔 하면은 사실은 지역 내에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이 궁항에도 여러 그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호텔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근데 호텔 또는 리조트 가보셨죠? 그러면 호텔이 왜 생겼을까요? 예전에 뭐 제주도는 제주올라 엄청 유명하잖아요. 순례자들이 막 순례를 가면서 걷다가 잠잘 때 되면 나타나는 그 건물들이 이제 호텔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시민혁명 이후에는 이렇게 장사나 뭐 장사를 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부르주아라고 하는데 부르주아들이 귀족적인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돈은 그런 귀족들만큼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좀 내고 귀족적인 삶을 사는 게 호텔입니다. 또는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좀 더 발전해서 리조트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 단계까지는 이제 한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요 호텔 리조트까지의 어떤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또 달라졌습니다. 저는 사실 이 달라짐 때문에 모든 우리나라 그 구석구석의 그 시골에도 기회가 생겼다라고 보는 겁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변한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돈 많이 들여서 어디 서울에 큰 5성급 가보면 이래야 되는 건데 그래야 자랑거리가 되는데 지금은 아닌 겁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곳을 가는 게 자랑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강릉에서 5시간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분명히 오늘 여기 연산에 궁합까지 왔었다라고 SNS 자랑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왜? 예전에는 여기 왔다고 자랑 안 했습니다. 그렇죠? 제주도 서귀포 왔다고 자랑 안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주도 왔다고 서귀포 왔다고 내 얼굴 사진 내놓고 자랑을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온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마을 단위의 어떤 공간 사업으로 만들어 가자는 게 저는 이제 마을 호텔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데 다녔습니다. 이거 어디 혹시 우리 정지현님 아시겠어요? 이거는 이것저것으로는 모르겠다. 영종도 파라다이스 호텔 초안입니다. 네, 조감도입니다. 이거는 만들어지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 정 대표는 아시지만 제 와이프가 이제 건축 설계하는데 이거는 직접 그린 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 이제 지어진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런 게 이제 호텔이고 리조트지 않습니까? 예전엔 이런 데 가야 자랑이 됐죠. 그런데 우리가 호텔 리조트를 꼭 거기 가야만 우리가 그걸 즐길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텔이나 리조트가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우리 마을에는 없나? 찾아보셔야죠. 마을 호텔은 그러면 만들어질까? 마을이 가진 것과 호텔 리조트가 가진 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실까요? 마을에 식당 있죠? 어머니 저 식당 하시는 분 마을에서 식당 안 하셔요? 또는 카페 하시는 분 지역에 지금 모든 동네에 지금 카페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커뮤니티 센터 마을회관 있죠? 마을회관에 피트니스 도구들 엄청 몇백만 원짜리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돼가지고 안마기까지 다 있습니다. 그 기구보다 그 돈 내고 하는 피트니스의 기구보다도 마을에 있는 게 더 비쌉니다.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럼 그거 팔면 안 되나요? 또는 뭐 헬스장 또는
여기는 그 공항에 엄청 좋은 바다 있잖아요. 리조트에 이렇게 좋은 바다 가진 리조트 있나요? 없어요. 이렇게 좋은 산이 있는 태백같이 태백산맥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산이 있는 서안이라는 그런 동네 그런 리조트가 있나요? 없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한번 마을에서 활용하면 어떨까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미리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공항에서도 마을호텔 신고를 하시잖아요. 궁극적으로 그게 성공해야 되죠. 실패하면 안 되죠. 그리고 엄청 또 돈 들어가서 하는 건데 뭐가 필요한가요? 호텔 리조트는 뭐가 있습니까? 엄청 좋은 시설과 관리 인원과 엄청난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럼 우리 마을호텔에서는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분들처럼 막 제목 먹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여기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사람 냄새 나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호텔 리조트는 사람 느낌이 없잖아요, 사실. 지금 AI가 로봇가 와서 해도 너무 괜찮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마을 호텔은 거기 가면 그냥 우리 엄마 보는 것 같아. 우리 삼촌 보는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해서 뭐 와서 배꼽에 손 올리고 안녕하세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왔어요. 웃으면서 반겨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은 마을에 못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왔다. 자, 그래서 공간의 퀄리티, 유지관리 시스템이 돈 많이 이런 수도관처럼 돈 많이 들어간 공간에는 보장이 됩니다. 돈을 많이 넣고 관리 인원도 많으니까. 그런데 마을 호텔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조트나 호텔은 결국은 거기는 돈 버는 데입니다. 우리도 마을 호텔도 돈 벌어야 됩니다. 돈 못 벌면 망하는 거죠. 그리고 소비 지향적인데 저는 저 방식은 돈 못 벌면은 끝나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우리 마을 호텔 특히나 지역 주민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지고 하는 데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로 하고 공동체를 지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지속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그냥 하겠습니다. 사실 주간이니까 더 많은 자료 생각이 있는데 지금 죄송해요. 이거 또 사진이 비틀어졌습니다. 제주시 오시면은 이쪽으로 보시면은 제주시 조선시대 때 지어놓은 성이 있습니다. 제주성이라고. 그 성의 일부 구간을 복원한 곳입니다. 리조트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도시에는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도시형 마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는 어촌형 마을 호텔을 지향하시지만 저희는 도시형입니다. 사실 어촌형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도시는 볼 데 없어 사실. 그런데 이제 도시형의 장점은 시설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은 대신에 제주시 원도심처럼 그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는 데는 역사가 굉장히 깊은 곳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야기거리가 좀 많죠. 그거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 문화 콘텐츠가 굉장히 풍부한 거고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 예를 들어서 마을 호텔에 필요한 도시 인프라가 뭐가 있나? 숙박시설, 레스토랑, 그 다음에 뭐 회의실 이런 거 도시 안에 다 있잖아요. 그거 운영을 하면 되는 거죠. 대신에 호텔에서 해야 되는 호텔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마을 호텔이 가지기 힘든 것들만 채워넣으면 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문성남 센터장님이 하셔야 되는 컨시어지 역할이죠. 예를 들어서 누가 오겠다 그러면 안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누가 해요? 다 예약받고 뭐 이런 역할들을 센터가 다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센터가 이제 정부 지원이 끝나고 나서는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딱 전환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농어촌 마을에서 확장해서 그러니까 사실 마을 호텔은 사실 농어촌 마을이 더 적합한 형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형은 제가 좀 개발하려고 만들어낸 형식이고 사실은 마을 호텔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원도심으로 좀 더 확장했는데
원도심에서 이렇게 할 때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 마을은 자 이거 합시다 그러면은 같이 다 하시잖아요. 원도심이나 이런 도시에서는 뭐 합시다 그러면 너 잘해봐 나는 지켜볼게 이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돈을 벌기 때문에. 마을은 마을이 벌면은 같이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도시는 안 그래요. 그래서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뭐 이럴 텐데 내가 왜 굳이 거기에 뭐 이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풀어냈습니다. 제가 이제 함께 하자고 안 그러면 사실 제주도에 관광객 엄청 많다라고 소문이 나고 실제 많습니다. 1년에 한 1,300만 명, 1,500만 명까지 찍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 하와이는 1년에 몇 명 오는지 아세요? 관광객? 하와이 1,000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1년에 1,500만 명이 왔었습니다. 지금 근데 조금 떨어져서 1,200만 명 정도 옵니다. 제가 2003년부터 제주대학교 강의를 했는데 그때 제주 관광객 수가 한 500만 명 정도 됐어요. 한 10몇 년 만에 3배 정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요즘 1,500만 명 하다가 1,200만 명 되니까 중국 간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10%만 여기 왔으면 여기는 엄청 잘 살지 못했는데. 그죠? 근데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관광 사람들이 분화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매장에 오는 사람은 한정적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들도 잘 세팅을 해주시고 우리 마을에는 어떤 사람들이 오게 만들 거냐 하는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도시형 호텔에 가장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데가 에이스 호텔입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1999년에 생겼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 숙박만 거기서 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식사나 이런 것들은 다 지역에서 다 가져와서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문화 프로그램들, 투어 프로그램들도 다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이거를 뭐 정말 그 도시 재생 마을 만들기 하려는 곳에서 벤치마킹 갔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한계는 뭐냐? 공간은 일단은 숙박은 자기 안에서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마을 호텔은 그걸 마을로 퍼뜨리자는 겁니다. 그럼 도시 전체가 마을 호텔이 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그래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감각적이고 지역성을 강조한 디자인이 좋아야 된다. 저희 로컬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해서 좀 가치 제한적으로 가더라도 안 예쁘면 안 옵니다. 지금 우리 다행히 문선남 센터장님 도시 쪽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디자인 감각이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디자인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고 그렇다고 뭐 아주 제가 아까 겹쳐 갔더니 그 산꼭대기 위에 도장 모양으로 만든 그거 전망대 보셨죠? 그리고 그 밑에는 또 그 한옥 정자식으로 가는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게 더 멋지세요? 뭐 개인의 취향이시긴 하겠지만 우리 것도 엄청 세련되게 만들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각각의 어떤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특히 도시, 마을 차원에서 바라볼 때는 그 동네에 잘 어울리느냐 안 어울리느냐를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정말 생뚱맞게.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노르웨이에 보면은 디투어 프로젝트라고 국립공원에 있는 시설들인데 그냥 계곡, 산, 뭐 이런 데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기하학적인 건축물이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는 전부 다 자연이기 때문에 그분들 들어가면 폴트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좋게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화려한 럭처리보다는 독창성과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고급화 전략을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에이스 호텔을 보고 배운 바인데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에이스 호텔의 다음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이게 제가 지향하는 커뮤니티 마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커뮤니티 마이스는 뭐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마이스 산업, 그러니까 회의나 뭐 이런 그 포럼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야만 다른 지역에서
하지 못하는 우리 지역만의 것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 10에서 20인 규모의 회의실 이거 꼭 요런 그 좋은 회의실 아니어도 되죠. 동네 카페에서 한 20명 모여서 회의할 수 있습니다. 거기 저는 실제로 우리 동네에서 무슨 그 포럼이나 이런 거 한 20명, 30명씩 모을 때는 동네 카페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커피값 다 냅니다. 그러면은 그 카페는 돈을 버는 거죠. 꼭 공공시설 가능하면 아니오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는 다 커피값 내고 다 오시니까. 그래야 우리 사회의 경제가 돌아간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100인 규모의 강연장, 여기 뭐 요 좋은 공간은 100인 규모 있으시겠지만 제주도 원더십에도 뒷만들 구경관이라고 거기 150인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 빌려 쓰면 됩니다. 돈도 안 받습니다. 그런 데는. 그리고 F&B, 식당, 레스토랑 다 있습니다. 여기도 다 있죠. 나이트라이프, 술집 다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냥 다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현황으로는 이미 개별적으로 투자된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돈 버는 방식으로 우리를 같이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그분들도 돈 벌고 우리 마을도 같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거에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기획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우승환 센터장님 그리고 각 앵커 역할 하시는 분이 이분들이 계셔야만 지금은 가능합니다. 이제 요거 좀 성숙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는 말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도시민 센터장도 하고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도 했지만 다시 민간으로 그 행정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제가 충분히 봤기 때문에 이제 다시 민간에 와서 해야 되겠다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팀들 다 모았습니다. 예를 들어 떡볶이집도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떡볶이 여기 김밥 되게 맛있거든요. 그럼 아침에 김밥 싸서 드리면 돼요. 회의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호텔이나 이런 데서 안 잡고 저도 예를 들어서 14객실 있는 스테이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스테이를 운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1분 연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동네에서 잘 되는 것들 그리고 조금 이제 조금 노력해서 서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공간들 같이 활용해서 마을호텔 개념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특히나 아까 우리 어머니 말씀 엄청 잘하시던데 마을 투어 할 때 어머니들이 마을 투어 시켜주십시오. 그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밖에 모르는 거를 해주는 거예요. 밖에 예를 들어서 우리 문수감 센터장님도 어릴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시잖아요. 어른들이 여기서 나 옛날에 뭐 좀 했어. 이런 이야기 하는 게 그런 이야기 듣는 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어떤 자원들을 활용해가지고 마이스 산업들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중간 지원 조직들이 스토리텔링을 해주시고 결국은 모더레이터, 투어, 숙박, F&B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지역이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되는 게 아무튼 최종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